정경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셨어요? 아닙니다. 울지는 마세요. 울지는 않습니다. 네, 훌쩍거리시길 옆에서 울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울고 싶은 시장이죠. 사실은 최근까지. 근데 어제 조금 회복을 이제 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또 아침에 뉴욕을 보고서는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일발장전 가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따로 우리의 재료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했죠.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만 43번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경제 반등의 시간이다라고 아주 매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대통령의 시그널이 있으면은 후속적으로는 다음 주쯤에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복합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정책들이 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어제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또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2050년도까지 이제 탄소 중립 목표로 뭐 이런 내용들, 재생에너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지금 시장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반대한다. 그리고 또 집권 여당도 계속 반대의 목소리 내고 있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뭔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장이 어제 좀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 같고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수급의 질이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장하면 코스피 선물로 막 올려놓고 현물 매수를 추구한 다음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선물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사실 이 수급이 좋지는 않은데 11월 중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중소형주하고 연기금의 ESG 펀드들, 그러니까 ESG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그린 관련된 그리고 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펀드들이 또 설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11월 이제 넘어가고 한 초중순 되면은 또 삼성도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형태로 된다면은 국내 시장은 저렇게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제 한번 보여줬다. 의미는 있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만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쭉 써주셨죠. 네. 근데 이제 그럼 비관적으로 얘기하죠. 어제 미국장, 뭐 유럽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 지표 움직이는 것 보면 오늘 하루만큼은 좀 희망을 이렇게 펼치기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전약 좋을 것 같아요. 전약 후강. 후강은 강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낙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보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들 시장에서 왜 갑자기 뭐 빠지는 이유도 사실 불명확했지만 오르는 이유도 사실 불명확했던 거기에 이제 몇몇 이제 이슈들을 좀 잡아주셨는데 일단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큰 판이 지금은 약간 다시 좀 경색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 미국 뭐 증시도 좀 안 좋고 빅스 지수도 40 찍고 지금 보니까는 한 35 정도로 너무 팍 급등했지만 빅스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네, 뭐 그건 내려오겠죠. 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임팩트의 강도나 또 어떤 조정의 기간 같은 거는 못하는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약간 회복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들이 약간의 그런 좀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안 그렇으면은 잘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긴 측면에서 본다면 뭐 분기나 약간 뭐 반년 정도의 시간을 본다면 역시 저런 정책적인 것들이 좀 아까도 말씀해 주신 사회적인 뭐 SOC를 비롯한 정책적인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에너지, 그린, 그다음에 책임 경영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뭐 딱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과 한국은 수급적인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대주주 이슈 요게 저는 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예전 한 4, 5개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책은 멀고 오늘 당장 투자는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 정책은 그냥 앵커 깨서 이제 짜낼 게 없어서 짜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니에요. 듭니다. 그냥 짜낸 건 아니고
고민하면서 내용 네, 그래서 이제 거죠. 오늘 시장은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뭐 예전에 충격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니까요. 충격이 있을 거래요. 진단 키트 네.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저기 적어주셨던 저 이슈가 연속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데일리 방송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과연 코스닥의 반등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하루에 좀 주춤주춤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3% 2% 이런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뭐 1% 남짓 뭐 이렇게 좀 코스닥 뭐 지금 뭐 연기금이 북을 풀었다 뭐 이런 좀 루머도 좀 돌았거든요. 이제 약간 풀려가는 그리고 또 다음 주 정도면은 대주주에 대한 것도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희망고문이 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좋게 출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지수보다는 조금 선방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하루에 데일리 방송처럼 이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역시 좀 진단키트 또 인공호흡기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뭐 오늘 시장의 이제 종목 기업을 네. 본다면 그렇게 제한은 될 수 저는 있겠죠. 이제 저런 정책적인 것들은 이제 매개체가 됩니다만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의 큰 판을 본다면 네. 저는 우리의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어떤 이제 랠리를 보인다기보다는 11월 한 중순 정도에 중국 상해 지수와 함께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우리 독자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는 어떤 저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우리 이 원달러 환율도 이제 다시 지금 정상화를 찾아가면서 우리 뭐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도 상해 지수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내동하실 필요는 없다. 예, 그냥 그래 하여튼 뭐 좀 오늘은 지켜보시고. 앞서 이제 주제 자체의 서술형은 어제 우리 시장이 버텨냈던 그 이유고 저 재료가 오늘도 장중에는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돌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겠지만 저 재료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되 오늘의 하루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기업들 뭐 앞서 이제 김영 매니저 SK케미칼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되면 한때 이슈가 됐던 네. 신테카 바이오 뭐 종목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테카를 또 응. 하셨네요. 아니 그냥 오늘 하루 데일리라고 하셨으니까 아주 짧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메가 ICS라고 하는 인공호흡기 이쪽도 계속 좀 관심을 두는 그런 분야인데 저도 메가ICS는 오늘 좀 뭐 소위 말하는 단기 대응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뻔한 네.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시젠도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겠다라고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미스 파미셀도 잘 모르겠습니다. 레벨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요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경민 차장이 약간 정상이 아닌 관계로 정상입니다. 왜 그러시?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훌쩍거리시니까. 예. 제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잘해주세요.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실제 이제 먼저 우리 국내 증시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30분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우리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점을 뭐 개인들이 이제 막 억지로 매수를 해가지고 형성이 된 저점이 아니라 어쨌든 외국인 기관들이 한 이틀 동안에 제법 강하게 순매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790선 정도의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늘 뭐 개파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진행이 좀 될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의 중심 가격은 790포인트 정도 보시면 실제로 이틀 전에 우리가 766 이틀이 아니라 이제 3일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766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90선 정도라면 아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는 크게 위축이 되지는 않으실 거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의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투자로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790선 정도를 중심 가격으로 잡아 놓으신다면 변동성은 한 그 정도 될 거다.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30분봉을 본다면 정말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2,300포인트 정도 부근,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2,32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만약에 이 아래에서 출발한다면 매수 기회,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코스피 시장은 관만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드렸고, 우리 앵커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죠. 저는 가장 이제 어제도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이 이제 제법 강한 탄력을 가지면서 반등을 하고 이제 마무리 좀 됐잖아요. 그 네. 부분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매수세가 조금 강화가 됐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은 결국 국내 이슈,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유력 대권주자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전체적인 지지율을 따져봤을 때 어제 나온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1위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22% 정도 이제 지지율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이제 대표가 21%, 거의 뭐 근소한 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차이고, 3위가 이제 윤석열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 네. 그 지금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권의 유력한 주자 두 분께서 어제 이재명 지사도 대주주 요건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정과의 합의를 이제 곧 이뤄낼 거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 장중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막판에 조금 매수 강도가 이제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시장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안정화의 측면에서. 물론 그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자꾸 놓쳤다, 실기 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볼멘 소리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요건 3억으로 강화돼도 아까 말씀하신 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차익이 나야 뭐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차익이 안 나면은 무슨 세금을 내겠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메시지, 뭐 이게 립 서비스일지라도 어쨌든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유럽 시장하고 상관없이 먼저 지금 2주 전부터 선조정을 받았던 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어떤 선제적인 매도, 일단 팔고 나서 저점을 만들고 나면 그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관들이 거침없는 매도 공세를 좀 펼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그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뭐 지금 제시해진 종목 중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역시나 알서포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틀 동안에 그래도 한 10% 정도는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메가이CS 그리고 알서포트 이런 류의 이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 반대급부로 좀 수혜를 좀 입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추가를 한다면 알서포트 정도, 그리고 오늘 뭐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분석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K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모멘텀이 단기 수급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SK 만약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또 SK케미칼 외에 이제 종목을 조금 꼽으라면 올릭스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잘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대충 훑어봤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겁이 나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조금 잘 견뎌내시게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시 또 풀어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늘은. 네. 김현 매니저 이제 안녕. 네, 이제 가야 되는데요. 네, 보내드려야죠. 오늘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네.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제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네. 3월 달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유럽 시장이 빠지고 우리 시장도 동반해서 같이 급락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생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공포
공포를 좀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긴급 시장 전략, 대응 전략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다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시장 얘기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 함께해 주신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